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신경세포, 그지? 신경세포 이제 뉴런이라고 하지, 뉴런,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뉴런들이 모여서 신경을 구성하는 거고, 그지? 신경을 구성하는 거고, 그런 신경들이 모여서 신경계를 형성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뉴런의 구조가 나온다, 그지? 뉴런의 구조. 자잘한 내용들은 너희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지? 자, 근데 일단 뉴런의 구조하기 전에 뉴런이 종류가 있지? 세 가지가 있잖아. 뭐가 있지? 감각신경을 이루는 감각뉴런이 있고, 연합신경을 이루는 연합뉴런이 있고, 그지? 운동신경을 이루는 운동뉴런이 있지. 그지? 참고로 이 감각뉴런은 구심성 뉴런이라고도 부르고요. 운동뉴런은 원심성 뉴런이라고도 부른다. 특히 자율신경 얘기할 때는 운동뉴런이라고 하지 않고 원심성 뉴런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냥 요것도 같이 감각뉴런은 구심성 뉴런이라고 얘기를 하고, 운동뉴런은 원심성 뉴런이라고도 한다. 그지? 뭐 각각의 뉴런이 하는 일은 뭐야? 감각뉴런이 감각신경을 구성하니까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은 자극을 중추, 뇌나 척수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감각뉴런인 거고, 자, 연합뉴런은 뭐야? 연합신경을 구성하잖아. 참고로 연합신경 어디에 있어? 뇌에도 있고요, 척수에도 있고, 그지? 그래서 그 감각뉴런으로부터 이제 얘는 받는 거야. 받아서 그 처리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지. 누구한테? 운동뉴런을 통해서. 그래서 운동뉴런은 연합뉴런의 어떤 명령을 반응기에 전달해서 반응이 나타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뭐다? 운동뉴런이다. 그럼 이런 뉴런들이 어떻게 생겼냐? 얘네마다 생김새가 조금씩 다르거든? 생김새가 조금씩 다른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운동뉴런을 갖고 얘기를 하자면, 자, 얘가 이제 세포니까, 그지? 핵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겠지? 이걸 뭐라 그래? 신경세포체.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 주위로 신경돌기라는 게 뻗어나와 있거든? 근데 가지처럼, 나뭇가지처럼 주변에 다 뻗어나와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가지돌기라고 부르죠. 가지돌기. 가지돌기. 그 다음에 길다랗게 하나 이렇게 쭉 뻗어나와 있는 애를 축삭 또는 축삭돌기 이렇게 얘기해. 자, 근데 이제 이 뉴런이 이 축삭돌기가 그냥 멀쩡하게 축삭돌기만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축삭돌기에 슈반세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둘둘둘둘 말려 있거든? 슈반세포? 그리고 슈반세포가 이렇게 둘둘둘 말려 있는 거야. 이 부분을 뭐라고 하면 마리집이라고, 마리집. 슈반세포라는 게 말려 있는 거라 그랬어. 슈반세포. 야, 그럼 생각해봐. 얘 세포니까. 여기 뭐가 있겠냐? 여기도 핵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뉴런 전체로 봤을 때는 무슨 세포라고 불러? 핵이 졸라 많네, 그지? 다 핵세포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마리집, 슈반세포로 이루어진 마리집이 있고, 그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마리집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축삭돌기가 마리집에 둘둘둘 쌓여져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마리집, 이런 뉴런으로 이루어진 신경은 마리집 신경, 이렇게. 마리집 신경. 이 뉴런으로 이루어진 신경은. 근데 이제 뉴런인데 그냥 축삭돌기만 덩그러니 있는 이런 경우. 이제 가지돌기는 생략을 했어. 가지돌기 이렇게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축삭돌기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는 뭐라 그래? 요거는 요런 뉴런으로 이루어진 신경은 민마리집 신경이다. 자, 참고로 어디가 그 민마리집 신경이냐면 대표적인 게 후각신경이지, 후각신경. 후각신경이 민마리집이야.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자율신경 중에서, 자율신경은 뉴런 두 개로 돼 있거든? 앞에 놈은 마리집이고요. 뒤에 놈은 민마리집이야. 그래서 자율신경에서 신경절 이후 뉴런 이렇게 얘기해. 신경절 이후 뉴런이 이렇게 민마리집이야. 그 다음에 마리집이 있는 경우에 이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 있지, 사이 여기. 그지? 끊어져 있잖아. 랑비의 결절이라고 불러. 랑비의 결절. 랑비의 결절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지? 그럼 이제 이 뉴런, 물론 이제 뉴런마다 생김새가 좀 다르다 그랬다. 그래서 그냥 보통 너희가 문제 풀 때는 운동 뉴런 이렇게 나오거든? 요 그냥 조그맣게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게 신경세포체고, 요렇게 나와. 반면에 감각 뉴런은 요렇게 중간에 달려있어. 그러니까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이렇게 달려있다. 그래서 생김새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하다. 그럼 이제 이따 이거 가지돌기라고 해서 요거. 그럼 가지돌기는 무슨 역할을 할까? 자, 일단 얘가 그냥 운동 뉴런이지만 감각 뉴런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제일 끝에 있는 뉴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감각기관이 있는 거야. 이게 감각 뉴런이라면 그러면 가지돌기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이야. 그게 감각기관으로부터 받던 아니면 옆에 있는 뉴런으로부터 받던 얘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 그래서 받아들여서 누구한테 줄까? 신경세포체한테 주겠지. 그럼 신경세포체는 무슨 일을 하겠어? 일단 핵이 들어있으니까 뉴런이라는 이 전체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할 것이고, 그지? 생명활동을 조절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지돌기에서 받은 자극을 축삭돌기로 보내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보내? 일종의 전기신호야, 전기신호. 이제 우리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전선이라 생각하면 마치 전류 흘러가듯이 이렇게 쭉 전기신호가 전달이 되거든? 근데, 자, 요 마리집이 있지. 참고로 요 마리집은 절연체 역할을 해. 절연체라는 게 뭐야? 전기가 안 통하지? 맞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기신호가 가다가 뿅 뛰어넘어. 뿅 뛰어넘어. 뿅 뛰어넘으면서 가. 그래서 이거를 도약전도라고 표현해. 뭐라 한다고? 도약전도. 그러면 자, 만약에 민마리집도 똑같거든? 얘 봐봐. 민마리집도 전기신호에서 가는 건 똑같아. 그러면 뿅뿅 하는 애랑 이렇게 가는 애랑 누가 더 빠를까? 뿅뿅이 더 빨라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나중에 나와. 그래서 이거 도약전도에 의해서 전달되는 경우가 더 빠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도라고 하거든. 뉴런 안에서 이렇게 그 신호가 쭉 이제 퍼져나가는 걸 전도라고 하는데, 전도되는 속도는 마리집이 무조건 민마리집보다 빨라. 그 다음에 이 전도되는 속도는 또 뭐랑도 관계가 있냐면 이 축삭돌기 지름하고도 관계가 있어. 축삭돌기가 얇어. 예를 들어서 축삭돌기가 만약에 굵어. 뭐 마리집이 있든 없든 동일한 조건일 때, 자, 그러면 이게 축삭돌기 지름이지? 축삭 지름. 그럼 얘하고 얘 중에 누가 더 빠르다? 아래가 더 빨라. 왜냐면 이거 전선처럼 생각하라 그랬잖아. 니네 전선에서는 도선이 굵을수록 저항이 작거든?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잘 흘러요. 그래서 축삭돌기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축삭돌기 지름이 굵은 녀석이 전도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 뭐 전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축삭돌까지 가잖아? 자,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 마리집 신경의 경우에 이런 뉴런들이 이제 이렇게 있겠지. 그지? 자, 봐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뉴런이 여러 개가 이어져 있거든? 여기도 이렇게 마리집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 근데 뉴런이 이렇게 중간에가 끊어져 있단 말이야. 직접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시냅스 또는 신경절이라고 불러요. 신경절. 자, 그러면은 봐봐. 여기까지는 그래 뭐 전기 신호가 쭉 이렇게 뭐 뛰어넘든 오든 왔단 말이야. 근데 여기 끊어졌거든? 근데 전선으로 생각하면 전선 끊어지면 전기 안 통하잖아. 근데 가. 어떻게 가냐? 여기서 화학물질이 나오는 거야. 이 축삭돌기 끝에서 화학물질이 나오는데 그 화학물질의 이름이 뭐냐면 아세틸콜린이야. 이 과정 뒤에 가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이렇게 건네지는 거예요. 그럼 또 이쪽 뉴런 입장에서 봐봐. 그 전체를 시냅스라고. 그러니까 요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부분 있잖아. 이쪽 뉴런의 축삭돌기 끝하고 이쪽 뉴런의 가지돌기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 끊어진 틈을 시냅스라고 한다고. 그러면 또 이쪽 뉴런의 가지돌기 입장에서 봐봐. 똑같잖아. 여기도 가지돌기가 아까 뭐 한다 그랬어. 봐봐. 건너온 자극을 받잖아. 받으면 신경세포체한테 보내고 그건 또 축삭돌기로 보내서 쭉 간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거 구조는 이제 이게 다니까. 요거 지금 얘기한.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 봐야 돼요. 그지? 자, 봐라. 만약에 이걸 그냥 니네가 뉴런을 하나 인공적으로 추출을 했어. 여기다가 핀셋을 찔러서 자극을 준 거지. 자극을 주면 그 지점에서 흥분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흥분이 발생해서
쭉 가지돌기 뭐 축삭돌기 다 갈 거 아니니? 근데 봐봐. 만약 내가 여기다가 요 랑비의 결절에다가 이렇게 자극을 주잖아. 그럼 얘가 일루도 가고 일루도 가. 그래서 하나의 뉴런 안에서 자극이 주어진 지점에서 흥분이 발생해서 흥분이 퍼져 나가는 걸 전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뉴런에서 뉴런으로 건너갈 때 이 화학물질에 의해서 일단 건너가게 되거든. 이건 전달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의 뉴런 안에서는 어느 쪽으로든 전도가 되는 거야. 근데 전달은 무조건 여기서 여기로만 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말이야. 그래서 흥분의 전도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흥분의 전도. 흥분의 전도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흥분의 전도. 아, 선생님도 요즘 되게 피곤했는데 오랜만에 또 상민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에게 바카스를 상납하고 있구만. 응? 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자 얘도 세포잖아. 그럼 이제 요 축삭도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어? 이 요 부분 선생님 확대를 해볼게. 확대한다고 합시다. 자, 흥분의 전도. 전도와 전달 이렇게 되겠다. 사실 고3 애들도 이 부분을 제일 어려워요.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거든.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가. 사실 개념은 간단한데 문제는 실제로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봐봐. 전도는 뭐라고? 한 뉴런 안에서 그 흥분이 퍼져 나가는 건 전도라 하는 거고, 전달은 뉴런과 뉴런 사이에 건너가는 걸 전달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지? 그러면 이거 봐봐. 여기 축삭돌기를 내가 확대를 했다고 해볼게. 확대. 자, 요만큼이 축삭돌기인 거야. 이게 세포니까 당연히 이건 세포막이겠지? 맞지? 그럼 니네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고 중간에 뭐가 있어? 단백질로 이루어진 단백질이 콩콩콩 박혀 있는 거잖아. 통로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실제로 통로에 해당되는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져 있어. 근데 이 통로는 어떤 통로냐면 나트륨이라는 애가 있다. 나트륨. 자, 나트륨이라는 이온이 축삭돌기가 여기 안쪽이고 여기가 바깥쪽이야. 그럼 안쪽에도 있고 밖에도 있거든. 근데 나트륨이라는 이온은 바깥쪽에가 많아. 안쪽에는 좀 무조건이야. 니네 문제 풀다 보면 보기 선지에 뭐 어떤 상황일 때 나트륨은 안보다 무조건 나트륨은 어떤 상황이든 받기만 해야 돼. 알겠어? 어떤 상황이든 받기만 해. 그럼 그때 요 통로는 그 나트륨이 들락날락하는 통로야. 나트륨 통로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칼륨이 있어. 칼륨. 우리가 이제 나트륨하고 칼륨을 신경 전달 물질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그러면 또 칼륨이 들락날락하는 통로도 있겠지. 여기 이렇게 칼륨이 들락날락하는 통로가 있다고. 요 칼륨 통로. 자, 그러면은 칼륨도 봐봐. 내가 지금 크기 다르게 써놨지? 자, 나트륨은 어떤 상황이든 받기 제일 많은 거고, 칼륨은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아니 더 많은 거야. 근데 평상시라고 치자. 자극을 주기 전에는 지금 이런 상태야. 그리고 이 통로들은 닫혀 있어. 그리고 또 이 옆에 뭐가 있냐면 그냥 이렇게 표시할게. 펌프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있어. 나트륨 칼륨 펌프. 오케이? 나트륨 칼륨 펌프. 그럼 니네 펌프가 역할이 뭐냐? 물을 그치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저절로 안 오니까 끌어올리는 거잖아. 그거랑 비슷한 역할이야. 그럼 뭐겠어? 이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애는 지금 나트륨의 농도가 안과 밖이 다르고 칼륨의 농도가 안과 밖이 다르잖아.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보내는 거야. 그럼 봐봐. 나트륨은 어디가 농도가 낮아? 안이 낮잖아. 그러면 얘는 안에 있는 나트륨은 밖으로 내보내. 그리고 칼륨은 바깥의 농도가 낮잖아. 밖에 있는 칼륨은 안으로 집어넣어.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보내는 거야. 자, 우리가 물질을 이동시킬 때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건 확산이라고 하고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가는 건 뭐야? 능동수송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결국 나트륨 칼륨 펌프는 능동수송에 의해서 나트륨하고 칼륨을 안과 밖으로 이동시켜. 응? 능동수송 꼭. 그럼 능동수송이니까 뭘 써야 돼? 선생님 근데 어. 칼륨도 플러스고 나트륨도 플러스인데 왜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할 거. 아직 설명이 다 안 끝났어. 들어봐. 그래서 어쨌든 얘는 능동수송에 의해서 나트륨하고 칼륨을 안과 밖으로 이동을 시켜. 근데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니까 어때? 에너지가 필요하지. 내가 맨날 얘 드는 거 있잖아. 공 굴리는 거 생각해봐. 빗면이 이렇게 있는데 높은 데서 공 굴리면 힘드냐 안 힘드냐? 안 힘들고 지가 저절로 쫙 내려가잖아. 이게 이제 확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능동수송은 여기 있는 공을 니네가 빗면을 따라 끌어올리는 거지. 졸라 힘들지.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능동수송은 ATP를 소모한다 이렇게 일단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나트륨하고 칼륨만 있는 게 아닌 거야, 그지? 그러면 경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다 양이온인데, 그지? 근데 보니까 안쪽에는 얘네는 비록 양이온이지만 음전하를 띠는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안쪽은 물론 양이온이 있긴 하지만 그 양전하보다는 음전하가 훨씬 많은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쪽은 뭘 띄어? 음전하를 띄고 있고 바깥쪽은 양전하를 띄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니까 안쪽과 바깥쪽 사이에 뭐가 생겨? 전이차가 생긴 거지. 그래서 그 전이차가 얼마일까요? 하고 재봤대. 그지? 재봤더니만 그게 대략 약 마이너스 70mV가 나오더라는 거지. 그지? 마이너스 70mV.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 거야? 평상시에. 아무런 자극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극 상태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분극. 자, 정리합시다. 자극이 주어지기 전에는 안쪽은 이 축삭돌기 안쪽은 상대적으로 음전하를 띄고 있고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를 띄어서 그 전이차가 마이너스 70ml를 유지를 하는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얘가 작동하는 거야. 얘가 안쪽으로 들여보내고 내보내고 하면서 계속 이 마이너스 70mV가 유지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때 요 전이 마이너스 70mV라고 하는 요 전이차를 휴지막 전이라고 불러. 휴지막 전. 알겠니? 휴지막 전이라 부르는 거. 그럼 이제 이 지점에다가 이제 내가 자극을 준 상황을 여기다 그려봅시다. 자극을 주는 거야. 자극을 주는 거야, 자극. 봐. 이렇게 이제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있어. 조 지점이야. 자, 이제 자극을 빵 주는 건데. 근데 자극을 무조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말이 나올 거야. 역치 이상의 자극이라는. 역치 이상의 자극을 이제 내가 만약에 요 지점에다가 빵 줬다고 치자 이거지. 빵 자극을 준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평상시에는 통로들이 다 닫혀 있거든. 거의 닫혀 있단 말이야. 근데 자극을 주는 순간 통로 하나가 딱 열리는 거야. 누구 통로가 열리냐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 그러면 통로가 열리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고 안쪽에 조금 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어떻게 돼? 나트륨이 안쪽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겠지요. 맞네? 뭐? 두 글자로? 확산. 확산에 의해서 나트륨이 확산에 의해서 안쪽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고, 물론 이때도 뭐는 닫혀 있어? 칼륨 통로는 그냥 그대로 닫혀 있는 거야. 그러면 봐라. 안쪽이 음전하를 띠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면서 양이온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안쪽이 점점 뭐가 되겠냐? 안쪽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점점점 플러스로 바뀌어가는 거지. 점점 플러스로 바뀌어가는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깥쪽은 음전하를 띠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위가 마이너스 70mV였던 게 점점 상승해서 결국에는 뭐가 돼? 플러스가 되겠지. 그럼 활동전이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제 활동전이가 발생했다 이렇게. 그럼 생각을 해봐라. 야,
근데 그럼 이제 이게 뭐야? 분극에서 이제 벗어났다 해서 이제 이걸 뭐라 그래? 이 상황을 탈분극이라고 하는 거야. 탈분극. 그지? 탈분극이라 그래.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 이제, 그럼 이게 구간을 딱 쪼갰을 때, 여기 이제 축삭돌기가 쭉 있는 거야. 여기 봐봐. 근데 여기다만 자극을 준 거야. 그때 여기서 나트륨이 이제 많아졌을 거 아니냐? 그러면 또 생각해봐. 여기가 나트륨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옆에보다 나트륨이 많아진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면 가만히 냅둬 이제 어떻게 됐어? 옆으로 확산되겠지. 이해됐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축삭돌기 구간을 나눴다고 했을 때, 여기가 안쪽에 나트륨이 많아질 거 아니냐, 들어오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옆은 아직 그대로인 건데, 여기 나트륨이 많아지니까, 결과적으로 또 옆으로 어떻게 되겠어? 확산이 일어나겠지. 맞아? 그러면 이 옆은 어떻게 돼? 좀 이따 이제 정리하겠다만, 자극을 준 것도 아닌데, 뭐가 돼? 탈분극이 또 되겠지. 그지? 그럼 이제 난 요 지점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 현재. 그럼 이게 탈분극이 됐잖아?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 있는 나트륨도 옆으로 확산이 돼서 간다고. 맞지? 그러면 다시 여기가 어떻게 돼? 플러스 전위를 띄던 게 점점점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가겠지? 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트륨 통로는 점점 어떻게 돼? 닫히게 되지. 닫히게 되고 그 결과 이제 칼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칼륨 통로. 맞지? 칼륨 통로 열리기 시작해? 그럼 이제 이게 칼륨 통로잖아? 칼륨 통로. 요건 이제 나트륨 통로고.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 그지? 왜? 이 안에 많이 들어왔던 이 나트륨 이제 옆으로 가버린다고. 옆으로 가버릴 거고, 자, 칼륨 통로가 열리는 순간 칼륨은 어디가 많다고? 안쪽이 바깥쪽보다 많았기 때문에 이제 안에서 밖으로 칼륨이 막 확산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양이온인 나트륨 옆으로 가버리고, 양이온인 칼륨 밖으로 나가니까 안쪽이 다시 빠르게 뭐야? 전하가 음전하로 회복이 되겠지. 맞지? 그 바깥쪽은 다시 플러스로 바뀌어 가겠지?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 될 때 전위가 쭉 상승을 했다면 여기서 여기 될 땐 전위가 다시 쭉 내려가겠지. 자, 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재분극이라고. 그래서 한 지점에 한 지점에 뭐야? 자극을 가하게 되면 어떤 순서로? 분극이었다가 탈분극이 되고 재분극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나는 자극을 여기만 줬지만 그 옆에 놈도 어떻게 된다고? 확산에 의해서 저절로 또 탈분극이 되고 재분극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니? 자극을 준 지점이 지금 이렇게 변한다고 하면 그럼 그때 여기다 그리자. 자, 여기를 전위차라고 하고요. 여기를 시간이라고 할게. 잘 봐. 지금 쭉 전위가 얼마였어? 자극을 주기 전에는 마이너스 70mV 정도 됐다고. 맞죠? 그러다가 쭉 여기다 내가 이제 요 시점에 여기다 이제 자극을 준 거야. 요게 된 거지. 자극을 딱 줘. 그럼 어떻게 된다고? 요 상황이 되면서 전위가 어떻게 된다고? 이 안쪽하고 바깥쪽 사이의 전위가 마이너스 등이 점점점 상승한다. 그래서 어디까지 상승하냐면 한 플러스 30에서 35 정도까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여기가 될 거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나트륨 옆으로 확산되고 칼륨 밖으로 확산이 되니까 다시 전위가 빠르게 하강을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강하냐면 마이너스 한 80까지.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70으로 회복이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그래프는 한 지점에 자극을 줬을 때 시간에 따라서 전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구간을 나눠보면은 여기까지 그냥 마이너스 70이 유지되는 구간은 우리가 분극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전위가 상승하는 구간은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위가 다시 하강하는 구간은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요 마이너스 80까지 가면 이걸 과분극이라고 표현합니다. 과분극. 그러다가 이제 다시 분극으로 회복이 되는 거야. 그지? 한 지점에 자극을 줬을 때. 물론 이것도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역치 이상의 자극. 그럼 역치 이하의 자극을 주면 어떻게 돼? 자, 예를 들어 뭐 여기가 0인 지점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생기다 말아버리는 거야. 그지? 역치 이하의 자극을 주면 그러면 흥분이 발생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활동 전이가 생기면
흥분이 발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활동전이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활동전이 크기 그럼 요거지 요거. 요게 활동전이 크기가 되는 거지. 뭐 굳이 숫자로 얘기하면 105 정도 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게 역치상의 자극을 줬는데 내가 예를 들어 100 정도 자극을 준 거라고 치자고. 그랬더니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만약에 자극을 더 세게 준 거지. 한 200 정도의 자극을 주면 이게 더 많이 올라갈까? 더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지? 더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어떻게 되냐면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이게 뭐야? 자극의 세기가 세져도 있잖아. 활동전이의 크기는 안 변하는 거야. 대신에 활동전이가 나타나는 게 어떻게 돼? 여러 번이 되는 거야. 여러 번. 활동전이의 빈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겠니? 활동전이의 빈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분극, 탈분극, 재분극은 한 지점에 자극을 줬을 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간다 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럼 이때 봐봐. 야, 여기 지금 내가 안 쓴 게 있잖아. 탈분극일 때와 재분극일 때 나트륨 칼륨 펌프는 뭐하고 있을까? 그 나트륨이랑 칼륨 재배치해주고. 그러니까 작동을 해야 안 해? 하는 거야. 나트륨 칼륨 펌프는 다 작동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게 있어. 봐봐. 요 그래프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막투과도라고 하는 게 또 나와요. 막투과도. 그럼 막투과도라는 건 뭐겠어? 말 그대로 막을 통과하는 정도 뭐 이런 의미가 되겠지? 야, 그럼 봐봐. 지금은 분극일 때는 나트륨이고 칼륨이고 막을 통과해 못해. 통로에 의해서 통과하는 건 없잖아. 물론 이제 이 펌프 때문에 통과하는 건 있으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막투과도가 어때? 낮겠지. 그지? 그러다가 자, 내가 자극을 요때 딱 준 거야. 그러면 자극을 줬더니 뭐가 열렸어?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안에서 밖으로 들어오면 밖에 나 나트륨의 투과도가 확 증가하지 않겠냐? 맞아? 그때도 칼륨은 어때? 투과도가 거의 비슷하지.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라도 재분극이 되면 나트륨 통로가 닫혀버리니까 점점점 닫히니까 나트륨의 막투과도는 쫙 줄어들겠지? 줄어들면서 대신에 칼륨 통로가 열리니까 칼륨의 막투과도는 증가하겠지. 맞아? 그래서 니네 아마 문제 풀다 보면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분극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 다시 얘도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지? 그래서 막투과도를 물어보면 먼저 막투과도가 증가하는 게 누구야? 나트륨이야. 알겠니? 그리고 그 막투과도 자체도 더 크고요. 그 다음에 뒤늦게 막투과도가 증가하는 게 누구야? 칼륨 이온이야. 알겠니? 요 막투과도 그래프도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알겠니? 그럼 이제 우리가 축삭돌기가 기니까 여러 지점을 동시에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여러 지점을. 알겠지? 여러 지점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계속 찍다가 맨날 이 소리가 꺼져. 한참 찍었는데 소리가 안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한다니까. 한 3시간 찍었는데 소리가 하나도 녹음이 안 됐어. 아 진짜 허탈하고 울어버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나도 모르게 확인을 하고 있네. 자 봐봐. 일단 하나 갖고 얘기를 해볼게. 하나. 그지? 하나 갖고. 자 여기 이제 축삭돌기가 쭉 있어. 자 선생님 여기 나눌게. 이렇게 칸을.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쭉 있어. 그리고 구간을 나눈 거야. 자 내가 만약에 여기다 자극을 딱 주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자극을 주기 전에는 얘네들이 안쪽이 전부 뭐였어? 축삭돌기 안쪽이 전부 마이너스를 띄고 있었다고. 바깥쪽은 전부 뭐야? 플러스를 띄고 있었겠지. 그죠? 바깥쪽은 전부 플러스 띄고 있었을 거야.
그지? 그러다가 여기다 자극을 여기다 빵 줬어. 빵 줬어. 그지? 빵 주면 어떻게 되지? 자. 이제 여기 얘는 지금 분극이었던 거잖아, 지금. 그지? 분극이었는데 자극을 여기다 빵 주면 탈분극이 되면서 안쪽이 뭘로 바뀌어? 플러스로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아직도 그 옆은 뭐야? 아직 옆은 멀쩡하겠지, 그지? 맞니? 아직 옆은 이렇게 멀쩡할 거야. 그지? 그리고 탈분극이 됐지. 맞아? 옆은 아직 뭐야? 분극이지. 맞니?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어떻게 해? 뭐 예를 들어 이게 t0일 때 상황이고, 예를 들어 이게 t1일 때 상황이라고 치자고. 시간이 좀 더 지났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 나트륨이 옆으로 확산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구간을 나누면 양 옆으로 확산되겠지. 나트륨이 확산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극을 준 지점은 여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기도 저절로 뭐가 돼? 탈분극이 되더라는 거야. 탈분극이 되더라는 거지. 그러면 그때 얘는 뭐가 되겠어? 재분극이 일어나면서 점점 여기 전이가 내려가겠지. 이제 재분극이 일어나겠지? 맞아? 재분극이?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냥 점점 마이너스가 돼가고 있는 거지? 개수를 좀 이렇게 좀 적게 쓸게. 그지? 여기 이제 여기 4개, 여기 4개였다고 진짜 이렇게. 그지? 상대의 전화량 표시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그때 양옆은 탈분극이 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는 거지?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얘가 분극이 되도록 할 거고, 얘는 재분극이 될 거고, 그 옆에 놈 탈분극 되겠지. 그럼 이때, 아까 여기 그렸던 그래프 있지? 그 전이. 봐라? 그럼 요 상황에서, 여기를 그냥 선생님 A, B, C라고 할게. 응? B하고 C만 보자고. 지금 B는 어떤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전위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일 거고, 옆에 C는 전위가 상승하고 있는 걸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걸 우리가 니네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이제 있으면 저 B 구간은 현재 한 이쯤 돼 있다고 치면, 맞니? C는 한 이쯤 있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 요런 그래프에다가 표시를 해야 돼. 그 축삭돌기에서 그 지점마다 전위가 어떻게 될지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탈분극이 먼저 일어난 지점일수록 더 많이 진행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서 더 이제 퍼져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실제로 숫자를 준단 말이야.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 30일 때 여기는 뭐 플러스 20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막 주거든. 그 전위를 주거든. 그러면 그 전위를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가면서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찾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사실 제일 어렵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이렇게 더 진행이 먼저 진행된 지점일수록 더 앞에 이쪽으로 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뒤로 가면서 나중이야, 나중. 알겠지? 뒤로 가면서 뒤로 가면서 더 나중인 지점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이건 이제 실제로 나중에 문제를 풀어볼 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다. 그지? 기억을 해두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아직 여기 C가 탈분극일 때 여기 예를 들어 D가 있으면 D는 분극일 거 아니야. 그러면 걔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그지? 혹은 얘가 탈분극이 되고 얘도 탈분극이 될 수 있어. 동시에. 그지? 근데 얘는 더 많이 탈분극이 되고 얘는 이제 조금 탈분극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거를 이 하나의 그래프에다 그냥 점을 찍어서 표시하면, 이쪽에 점이 찍혀져 있을수록 흥분이 먼저 발생한 지점이죠. 먼저 발생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일로 갈수록 흥분이 퍼져나가는 방향인 거야. 알겠지? 점을 찍었을 때 요 위치에 찍혀 있을수록 흥분이 나중에
일어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거기 교재에 보면은 지금 그래프 그려놨지? 그 그래프를 다 합쳐서 그래프에다 점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지. 알겠지? 그런데 아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 마리집이 있는 애가 왜 더 빠르냐? 그러니까 봐봐. 여기가 탈분국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탈분국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마리집이 이렇게 딱 있는 거야. 그럼 마리집이 저런치 역할을 한다며. 그러니까 여기 많아졌던 나트륨이 일로 확산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여기로 확산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마리집이 없으면 얘가 탈분국된 다음에 얘가 탈분국돼야 되는데 마리집이 있으면 얘가 탈분국된 다음에 얘가 탈분국되니까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갔잖아. 그래서 전도되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되는 거야. 알겠지? 전도되는 속도가 그래서 더 빠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축삭돌기 끝까지 갔다 이거야. 축삭돌기 끝까지 갔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탈분국 돼갖고 자, 예를 들어 여기 축삭돌기 끝까지 이렇게 간 거지. 여기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해볼게요. 축삭돌기 말단이야. 그림을 여기다 그릴까? 좀 너무 밑에니까 그림을 여기다 쭉 해가지고 탈분국 돼갖고 쭉 축삭돌기 끝까지 왔어. 그럼 축삭돌기 말단에 가잖아. 여기 주머니가 있어. 주머니가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가 탈분국이 되면 이 주머니에는 화학물질이 들어있거든. 자, 요 화학물질의 이름이 뭐라고? 아세틸콜린이야. 그럼 이제 이게 한쪽 뉴런의 끝이라고 한다면 얘랑 마주본다 그랬잖아. 누가? 그 옆에 있는 뉴런의 가지돌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마주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여기를 뭐라고 한다? 여기를 시냅스라고 한다 그랬지. 그러면 이 축삭돌기 말단까지 탈분국이 돼서 오잖아. 오면은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물질이 시냅스 틈 사이로 퍼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확산이 퍼져 나온다고. 자, 그러면 봐봐. 이 가지돌기도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얘도 세포니까 세포막이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여기 뭐 있어야 돼? 세포막이 있으니까 통로 있을 거 아니니? 자, 이 시냅스 틈에도 나트륨이 있다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 입장에서는 얘 바깥쪽인 거잖아. 나트륨이 여기가 많고요. 요 가지돌기 안쪽에 나트륨이 적어. 이런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쪽 입장에서도 이쪽 세포막 입장에서 분국 상태란 말이야. 근데 아세틸콜린이 확산이 돼서 나온다? 그러면 이때 가지돌기에 있는 요 나트륨 통로 있지. 이게 나트륨 통로잖아. 거기에 근데 뭐가 있냐면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수용체. 그래서 이 확산돼서 나온 아세틸콜린 요 수용체에 띠리리 딱 결합하는 순간 띠리리 문이 열리는 거지. 나트륨 통로가 딱 열리면 어떻게 돼? 나트륨이 안쪽으로 막 쏟아져 들어가면서 여기가 이제 탈분국이 되는 거지. 그러면 또 이제 여기가 탈분국이 되면 그게 확산이 되면서 탈분국이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중간에 끊어져 있지만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물질이 나온 덕분에 이제 가지돌기 쪽에서도 뭐가 일어난다? 탈분국이 일어난다 이거지. 이제 가지돌기 쪽에서도 탈분국이 일어나는 거야. 예? 탈분국이 일어나는 거지. 그죠? 지금 요 얘기 하는 거야. 그죠? 아세틸콜린에 나트륨이 함량돼 있다. 아니, 틈 사이에 나트륨 이온이 있는데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이 통로에 결합을 하면 통로가 열리면서 이 틈 사이에 있던 나트륨이 안쪽으로 확산돼서 들어가게 된다고. 그 센서 이름이 뭐라고요? 센서 아세틸콜린 센서. 수용체라 부른다고. 수용체. 수용체가 있어서 거기 이제 아세틸콜린이 결합을 하면 이 통로가 띠리리 열리면서 탈분국이 일어난다 이거야. 응? 탈분국이 일어난다. 그럼 여기 이제 탈분국이 됐어. 자, 그럼 이때 이 시냅스 틈 사이에 나왔던 아세틸콜린은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뭐 모의고사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내신에서는 물어볼 수 있지. 이제 어떻게 될까? 야, 봐봐. 다시 뭐대? 축삭돌기 말단으로 재흡수가 되거나 분해가 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알겠니? 자, 여기 시냅스 틈 사이로 확산돼서 나왔던 아세틸콜린은 지 할 일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 다시
재흡수가 되거나 분해가 돼서 흡수가 없어지게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자극이 이렇게 오잖아. 그러니까 아까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래서 이제 자극이 이렇게 건너갈 수는 있더라 이거지. 근데 이렇게 건너갈 수는 없다 그랬지. 그럼 이 그림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 거야. 왜 그러겠어? 일로 자극은 올 수 있어, 그지? 내가 이제 여기다 자극을 좀 일로 더 갈 거 아니야. 가는데 뭐가 없어 여기에? 시냅스 소포가 없지. 그렇지? 아세틸콜린이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일로 못 가지. 게다가 있다 하더라도 이쪽엔 또 뭐가 없냐면 이쪽 세포막에는 통로는 있어. 통로는 있는데 뭐가 없냐면 수용체가 없어.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수용체가 없으니까 그 문이 안 열리겠지. 맞니? 그래서 그 이유도 잘 기억을 해야 돼. 축삭돌기 말단에서 가지돌기 쪽으로만 전달이 된다. 이거 건너가는 걸 전달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 흥분이 전달되는 것은 무조건 축삭돌기 쪽에서 가지돌기 쪽으로만 전달이 된다. 가지돌기 쪽으로만 전달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그 이유는? 축삭돌기에는 그러니까 가지돌기 쪽에, 그러니까 시냅스 소포는 어디에만 있다? 축삭돌기 말단에만 있고요. 만약에 하나 쓰라고 하면 이거 쓰면 돼. 두 개 쓰라 그러면 축삭돌기 세포막에는, 그지? 축삭돌기 쪽에는 뭐가 없다? 수용체가 없더라. 그래서 흥분이 전달되는 방향은 무조건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쪽으로만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다. 이제 해봤다. 오케이.